새벽 2시 실리콘밸리 외곽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가속기가 동시에 연산을 시작했고 냉각수는 건물 깊숙한 곳을 거대한 혈관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었고 세계 곳곳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계약서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품이라면 언제 무너질까? 하지만 처음부터 질문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I가 거품인가 아닌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AI 산업의 어느 부분이 실제 성장이고 어느 부분이 그 성장을 너무 멀리 앞질러 갔는가? 첫 번째 증거물은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수많은 인터넷 기업은 매출도 이익도 확실한 사업 모델도 없었습니다. 가입자 수와 홈페이지 방문자 수만으로 기업 가치를 부풀렸고 외부 자금이 끊기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AI 투자를 이끄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는 이미 클라우드, 광고,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라는 거대한 현금 창출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사업에서 당장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주가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일부 핵심 기업에서는 실제 매출과 이익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역시 단순한 기대감으로 창고에 쌓인 상품이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과 선주문을 통해 실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판정이 내려집니다. 현재의 AI 산업을 닷컴버블의 복사본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물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속도와 돈이 돌아오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사보다 연산 능력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가속기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모델의 성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연산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이 고객과 개발자를 자신의 생태계 안에 묶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투자비보다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투자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산업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가 사라지는 것과 철도 회사가 너무 많은 선로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I는 철도입니다. 과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철도 자체가 아니라 수요가 확인되기도 전에 모든 지역에 선로를 깔려는 경쟁입니다. 여기까지 숫자 뒤에 숨은 단서를 함께 추적하고 계신다면 돈테크TV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방향을 바꾼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서는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2026년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8%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열어보니 ICT 제조업 생산은 15.4% 증가한 반면 BICT 제조업은 0.9% 감소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AI 시대의 수혜를 실제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성장 동력이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성급한 추론은 금물입니다. 미국 빅테크가 투자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다음날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HBM 공급에는 장기 계약이 존재합니다. 이미 계약된 물량이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메모리 기업들은 생산량을 조절해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도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더 중요한 반전도 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하는 경쟁이 둔화하더라도 AI 사용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훈련에서 추론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터, 자동차, 로봇, 기업 서버에서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고용량 저전력 메모리와 기업용 저장장치 수요가 새롭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고가 훈련용 HBM 수요가 둔화하더라도 일반 D램과 모바일 메모리, 기업용 SSD가 충격을 흡수하는 비대칭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건 현장에서 가장 수상한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규모 전력, 냉각 설비, 통신망, 특정 임차인의 장기 계약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접수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검토 신청,
522건 가운데 279건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거대한 위기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자 다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전력망과 인허가 장벽은 무리한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걸러내는 거대한 필터이기도 했습니다. 신청된 모든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건설되고 모두 부채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계획은 전력 검토와 인허가 단계에서 사라집니다. 문제는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아닙니다. 임차인도 확정하지 않고 전력 공급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고금리 브릿지론과 지급 보증을 끌어다 쓴 사업입니다. 이곳에서는 AI의 성공 여부보다 금융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AI 수요가 계속 증가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성공해도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출을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것은 모든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전력과 고객보다 부채를 먼저 확보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제 용의자는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AI 기술. 그러나 실제 사용량과 매출, 생산성 향상 가능성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이라는 알리바이가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반도체 수요. 수요 집중이라는 약점은 있었지만 장기 공급 계약, 감산, 환율, 추론 시장 확대라는 방어선도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자본 구조였습니다. 수익이 확인되기 전에 들어간 과도한 설비 투자, 고객을 확보하기 전에 실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적 성장이 영원히 같은 속도로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자산 가격. 하지만 이 용의자조차 아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위험은 조건부입니다. 빅테크의 자본 지출이 여러 분기 연속 감소하고 AI 클라우드 매출 증가세가 설비 투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며 HBM 주문과 가격이 동시에 꺾이고 임차인이 없는 데이터 센터의 대출 연체가 증가할 때 비로소 각각의 단서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단 하나의 지표가 내려갔다고 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사건의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AI는 사라질 거품이 아닙니다. 실제 수요와 현금 흐름, 기술적 진입 장벽을 가진 장기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나 AI 산업이 성장한다는 사실이 AI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기업과 모든 데이터 센터와 모든 금융상품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인공지능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좋은 기술과 좋은 투자를 같은 것으로 착각한 판단이었습니다. AI 황금성은 어느 날 아침 통째로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벽 주변에 급하게 세워진 일부 가설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거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빅테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AI 매출, 반도체의 실제 주문량, 데이터 센터의 전력 승인과 장기 임차 계약,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을 떠받치는 부채의 만기입니다. 진실은 화려한 기술 발표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부 속에 조용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